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역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실무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40년 만에 발포 명령자가 규명될지 조사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를 떠나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했습니다. 팬들은 아쉬운 마음에 구단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수출 기업들은 수출선을 다변화시키는 등 새해 들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지만 기업들은 녹록치 않은 대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골프용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골프공으로 시작해 입지를 넓혀가는 업체는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골프용품 자판기를 개발했습니다. 골프의 본고장 미국 시장은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수출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높아진 100만 달러. 다음 주에 미국에서 열리는 골프용품 박람회에 전 직원이 참가해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의 자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쓰는 돈의 씀씀이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처럼 지역 수출 기업들은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수출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올해 상반기 지역 기업들의 수출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수출 기업 1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에 이르는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신년 들어 대외적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이어 미국과 이란의 무력 갈등이 고조되는 등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과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은 환율 관리와 유가 등 원자재 관리를 잘해서 점점 고조되고 있는 중동 리스크,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지역 수출 기업들의 전망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생산량은 45만 5,800여 대로 전년에 비해 0.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32만 7천여 대로 전년보다 6.8% 줄었지만 내수가 12만 9천여 대로 2만 5천여 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내수 증가에는 월 생산량 10,000대를 돌파한 셀토스의 인기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부터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비로 인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까지 끼면서 가시거리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에서 나오셔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구름대는 내일까지도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강한 바람도 동반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오늘 밤부터 발효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9.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80년 5월 광주가 비춰진 불빛을 따라 걸어왔다며 정의당이 5월 정신을 지키고 촛불 개혁도 과감히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현장 상무위원회를 광주에서 개최한 정의당은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기득권 정치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교체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광주 정신 올곧게 실천하고 또 과감한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확실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5.18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옛 광주교도소 6월 발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광주에 갇혀있는 5.18을 전국화하고 한반도화하기 위해서 올해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내외의 어려움을 뚫고 올 4월 총선에서 기필코 무릎을 펴고 일어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순천 출신의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을 4번째 인재로 영입하는 등 일찌감치 공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전 고검장은 법무부와 검찰 등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한 뒤 전관 예우를 거부하고 후진 양성의 길을 택한 소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고 시스템 공천으로 좋은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경선에 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이 호남에서 압승을 하기 위해서 광주 전남 지역구 두세 곳에 전략 공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에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정당들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두고 전두환 비서라고 주장한 유포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이용섭 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 3개 혐의로 고소한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53살 이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 시장이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일한 경력을 두고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로 부역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 고소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핵심 과제는 뭐니 해도 최초 발포 명령자입니다. 이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남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의 최대 난제는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명령한 지휘권자를 찾는 일입니다.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해 청문회와 검찰 조사,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 모두 9차례 공식적 조사 활동이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발포 명령자를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발포 명령 책임자,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휘권과 다른 이에 의해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면 지휘권 이원화의 책임까지도 조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를 위해 우선 군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사 중 가장 핵심에 근접했다고 평가되는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물 60만 쪽 분량을 이미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지금까지 9차례 진행된 각종 5.18 관련 조사에서 밝혀낸 부분과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나눈 이른바 조사항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밑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모두 완료해놨습니다. 하지만 기록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를 진압한 신군부 세력이 관련 기록을 조작하거나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물론 군 수뇌부들의 진실된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달 광주를 찾은 노태우 씨 아들 재현 씨가 5.18 관련 기록이 나올 경우 5월 단체에 제공했다고 한 약속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을 조만간에 정리할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실무자 채용을 진행 중인 조사위는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의 가슴에 총을 쏘라고 명령한 발포 명령자의 이름이 4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인지 조사위원회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기초수급자 부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주택에서 62살 A씨와 A씨의 부인인 필리핀 국적 56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이들은 집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사흘 전까지 살아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뇌병변 등의 지병을 심하게 앓았고 B씨 역시 지병이 있었다며 타살 정황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 3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원룸에서 남편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찾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공제 항목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또 직접 챙겨야 혜택을 받는 항목도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1호 회계법인 김정삼 공인회계사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이 이번에 연말정산 일정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로자들은 네. 언제부터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점차 편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통해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수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올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혜택이 확대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총 7천만 원 이하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만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30% 공제율에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변동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설명을 네. 좀 해주실까요? 네. 기존의 지자체 등을 통해서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아동수당이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6세 이상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취약아동을 7세 미만을 포함해서 7세 이상의 자녀들에 해당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네, 축소되거나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아서 또 특별히 따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그다음에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그다음에 보정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나 구매 비용,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그다음에 학생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그다음에 주택 월세액 공제 자료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로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당장 1월에 카드 사용 패턴을 좀 바꾸거나 뭐 현금 영수증을 잘 챙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번 연말정산은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1월 카드 사용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네. 급여 소득자는 2019년 자료에 대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하시는 게 이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회계법인 김정삼 공인회계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안치홍 선수를 놓쳤습니다. 선수의 가치 평가를 놓고 구단과 선수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구단에 대한 비난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09년 고졸 신인으로 입단한 첫 해 올스타전 MVP를 차지하고 우승까지 경험했던 안치홍 선수. 기아에서만 10시즌을 뛰며 2번의 우승을 일궈냈고 누구보다 꾸준하게 성적을 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기에 다른 팀으로 옮길 거라는 예상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구단과 안 선수 측의 자유계약 협상은 해를 넘겨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리고 롯데와의 계약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롯데와의 계약 조건은 2년간 최대 26억 원, 4년을 뛸 경우 최대 56억 원입니다. 롯데와의 입단 계약이 발표되기 직전 기아 구단이 에이전트에 계약 조건을 제시한 점으로 미뤄볼 때 기아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구단은 안 선수의 가치를 면밀히 평가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선수 측과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아 팬들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잡지 못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홈페이지에는 팀을 위해 헌신한 선수에게 이게 뭐냐, 나도 기아를 떠나겠다는 등 구단의 결정에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안치홍 선수를 잡지 못한 기아는 전력 손실은 물론 팬들의 원성을 사게 됐고 역시 자유계약 신분인 김선빈 선수의 계약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한편 안치홍 선수는 SNS에 게시한 손편지를 통해 팬들의 사랑 덕분에 광주를 고향으로 느꼈다는 감사의 말과 함께 팀을 떠나는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주류 업체들이 잇따라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보혜양조가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입세주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혜양조는 유명 트로트 가수를 모델로 선정하면서 입세주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격 동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산지 솥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수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등 지난 수년 동안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육농가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무한의한 가축시장. 경매장을 가득 메운 소들과 농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경매사 외침은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큰 수소 한 마리 최고 가격이 1,000만 원 선. 그 남소도 700만 원을 거뜬히 넘겼고 송아지는 5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연속 4년 동안 전국 최고 거래대수 1위를 했다. 너무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수년째 계속되는 산지 솥값 고공행진에 정작 사육 농가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소 사육 두수가 적정치인 31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지난 2011년 집단 도산 사태를 부른 솥값 폭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송아지 생산이 계속 늘면서 내년에는 320만 마리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320만 두가 넘으니까 불안하죠. 앞으로 이렇게 간단 보장도 없고. 경기 침체로 한우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산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솥값 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의 한우 브랜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2019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휩쓸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기반을 둔 지리산 순한 한우가 최고 영예인 명품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고 서남권의 대표 브랜드인 녹색 한우는 최우수상, 한평 천지 한우는 장려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에도 중증 장애인 공무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선발 인원은 청소보조원 9명으로
응시 자격은 광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고 6개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지난해 광주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직원 공채에는 13명 모집에 188명이 지원해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안 섬 지역의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만여 마리의 조류가 월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안군이 지난달 가거도와 만제도 등 5개 섬에서 겨울철 조류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와 큰 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을 포함해 모두 58종, 1,784개 채가 월동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설 연휴 기간 KTX SRT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KTX 경부, 경전, 동해, 경북선 등을, 내일은 KTX 호남과 전라, 강릉, 중앙선 등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SRT 경부선은 9일, SRT 호남선은 10일이 예매일입니다. PC와 모바일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정역이나 대리점에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어린이 겨울 캠프가 열립니다. 대상은 초등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30명으로 자연 소재를 활용해 텐트도 꾸미고 별자리 관찰 등을 함께 하는데요. 광주 환경운동연합 누리집 프로그램 참가 신청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의 지혜를 아이들과 나누고 옛 이야기도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를 한국국악진흥원에서 모집 중입니다. 전국 기준 1,000명을 선발하는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31명, 35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대상은 1946년생부터 64년생까지 한국 국적 여성이고 선발될 경우 다음 해부터 5년간 1회에 4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활동하게 됩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 전화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AP통신의 사진 전시, 빛의 기억 찰나의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소한 일상 등을 담은 감성적인 사진과 역사적 사건을 담은 사진 등을 만날 수 있고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북한전도 마련돼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례군 구례읍 한여사 찜닭 10만 원, 산수동 경로당 회원 10만 원, 산수동 마을 주민 20만 원, 봉남 여성 경로당 회원 10만 원, 성덕 여성 경로당 회원이 10만 원, 새마을 부녀 회원이 20만 원, 제일교회 교인이 30만 원, 세터 여성 경로당 회원이 10만 원, 봉동마을 주민이 100만 원, 구례군 간병사협회 회원이 20만 원, 공동 3구 여성 경로당 회원이 10만 원, 병방마을 주민이 10만 원, 구례군 구례읍 여성 의용소방대원이 20만 원, 화순 능주고 아름다운 우정 나눔장터 수익금 42만 9,200원, 화순군 화순읍 광덕 4구 주민이 104만 6천 원, 신기 1구 주민이 50만 원, 1심 3구 주민이 10만 원, 수만 2구 주민 5만 3천 원, 광덕 2구 주민 30만 원, 광덕 1구 주민 30만 원, 동북면 7.12 주민이 20만 원, 신율 1, 2주민 22만 7,500원, 가수 상리 주민 10만 원, 한천리 주민 50만 원, 독상리 남자 경로당이 10만 원, 화순군 춘향면 석정리 주민이 50만 원, 도곡면 신덕리 3구 주민이 15만 원, 원화리 1구 주민이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